미국의 전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엔비디아가 낸 그 칩 보셨습니까? 블랙웰? 전기 먹는 게 미쳤어요. 전기 먹는 게. 진짜 서버 하나가 규모도 엄청나고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거. 그 전기 먹는 게 미쳤기 때문에 발열도 너무 많이 돼서 지금 뭐 공기로 안 되겠다, 순행식으로 해야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GPU와 서버는 점점 늘어날 테고, 블랙웰에서 보셔서 아시듯이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하나솔루션은 사실 눈치를 채고 미국 조지아에 3조 원이 넘는 돈으로 태양광 통합 생산 공장, 생산 단지를 구축해놨습니다. 일명 솔라허브인데 규모가 엄청나죠.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장이라고 해요. 이 북미에서 이 태양광의 핵심 밸류체인 이거를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인 치킨 게임을 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중국 전기차를 막듯이 막아준다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분의 이름이 하나큐셀이죠.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주택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에서 5년 또 4년 이 정도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 텐데 만약에 중국을 막아줄 수 있다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그렇지 않죠.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활용해서 자기들 서버를 돌리겠다 선언을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전부 다 사실 선언했다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트럼프가 등장했다고 야 이제 우리 RE100 안 할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제 이걸 노리고 사실은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 들어가서 대규모 공장을 지었다고 할 수 있고 하나큐셀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장기 태양광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죠. 12기가와트라고 하는데 180만 가구면 뭐 엄청난 규모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닙니다. 뭐 메타에도 똑같죠. 와, 진짜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부럽습니다. 야, 이 태양광이라는 게 뭐 당연히 태양이 뜨거워야 될 텐데 미국은 뭐 사막 규모도 엄청나고 와 이거 지평선이 지평선 저 넓은 저 땅에 다 비어있는데 깔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도 좀 우리 좀 이래야 되는데 이미 메타에 전력을 공급할 대규모 태양광 ESS 저장장치 복합담지를 올해 완공을 했다고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발 치킨 게임 이게 사실 태양광 시장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걸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1번 그리고 2번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야겠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기업들에는 가장 뜨거운 화두가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합니다. 차세대 태양전지가 사실 등장을 해야 지금보다 효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화석연료하고도 경쟁이 되잖아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MIT에서 2024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혁신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에 가면 있는데 거기 보면 차세대 태양전지 어려워요. 페로브스카이트? 전 처음 들어봤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템던셀이라는 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존 실리콘 기반 셀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 기존 실리콘 기반 셀은 이론적 한계율이 한 29% 되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템덤 셀은 이미 실험실에서 33%를 넘었고 이론적인 한계가 44%까지 간답니다. 기존보다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 성공을 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하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기업들보다 이제 앞서갈 수 있는 또 바탕이 될 수 있겠죠. 이 상용화가 유력한 글로벌 7대 기업을 선정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솔루션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이게 뭔지 제가 가서 보니까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광물의 이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갖는 이런 광물을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한다 그래요. 초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지금 하나큐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이제 조기 상용화와 대규모 양산을 위해서 지금 파일럿을 돌리고 있다 그러는데 하루빨리 되면은 조금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른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조선업이죠. 다들 보셨겠지만 요즘 조선업체 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조선업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원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미국은 조선업의 경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선업은 일단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미국이 안 만든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요. 누가 만듭니까? 중국, 대한민국, 일본. 여기 있는 동북아시아 3개국이 사실상 세계 배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앞으로 군함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배가 필요하니까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금 지명이 돼 있는 마이클 왈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 유럽 선박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된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예전엔 조선업에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이제 슈컬도 한번 나왔지만 존스법이라는 게 있죠. 미국에서 만든 배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운송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미국 내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만이 할 수 있다. 요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만들었다가 지금도 미국이 굉장히 배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조선업이 계속 굉장히 뜨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는 2023년에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견 지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벌써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죠.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이름이 하나오션입니다. 사실 인수했던 건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해서 인수한 것 같지는 않고, 이유는 있죠. 하나그룹이 이제 그룹의 중심축을 에너지 밸류체인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 그러면 당연히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이나 해양 사업이 있어야 운송을 하면서 이 탈탄소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의 기억에서는 하나가 이제 한국화양, 옛날엔 그랬죠. 화양 만드는 회사. 그런 기억이 있지만 최근에 하나는 사실은 폭넓은 에너지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 풍력, 수소, LNG, 탈탄소도 하지만 역시 필요한 건 운송이죠. 운송이 필요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는데, 그리고 에너지 기업과 운송 기업은 당연히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운송을 해야 의미가 있지. 뭐 사우디에 있는 에너지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로 운송을 해와야, 그래야 석유건 천연가스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 더구나 트럼프가 들어와서 좋아지는 또 다른 산업 어딥니까? 당연히 방위산업체가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 전 세계 분쟁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뛰어들겠다. 지금처럼 마치 경찰처럼 분쟁에서 야 너 하지마, 미군이 간다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제적인 분쟁에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 그 말인즉슨 각자의 안보는 각자가 지켜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안보는 각자의 돈으로 각자 군사력을 늘려서 지켜야 된다. 당연히 방위산업체에는 뭐 트럼프가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여기서도 제 생각엔 이것도 운인지 잘 모르겠지만 운인지 성견지명이 대단하긴 합니다. 하나는 2015년에 삼성의 방위산업체 분야를 전격 인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에 유명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삼성 테크윈, 이거는 K9 자주포,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방위산업체였습니다. 삼성 탈레스, 구축함, 전투지휘체계, 군사장비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2015년에 삼성이 사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 테크윈과 탈레스를 하나에 팝니다. 게다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지분 10%까지 당시에 인수를 해요. 그래서 삼성 테크윈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돼 있고, 삼성 탈레스는 지금 하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와, 근데 물이 들어오는 거죠. 더구나 아까 전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하나오션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K9 자주포, 천무 이런 거 있죠. 폴란드에 수출,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누리호 발사하고 막 차세대 발사체 만드는 거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고, 하나 오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다, 한마디로 육, 해, 공 다 합친 이제 방위 산업체까지 선점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에너지, 조선해양, 방산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그룹을 구축해 놨는데, 물론 이런 게 강화되면은 뭐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테마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올라탄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관세 전쟁 또는 환율 전쟁 또는 IRA 법안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라는 우리 경쟁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물론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를 좀 기회로 삼아서 좀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환율 전쟁이나 관세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꾸준한 성장, 지금 대한민국 GDP 1인당 45,000달러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